꿈꾸는 사람을 응원하는 특별한 이야기. 장애인 바리스타 창업 육성 교육 행복 드립 카페.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커피의 유래와 맛을 알아보며 그 매력을 느껴본 첫 번째 교육에 이어 다시 교육생들. 어색했던 첫 번째 시간과 다르게 먼저 질문을 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교육열이 뜨거운데요. 바리스타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행복 드립 카페. 이제 시작합니다. 바리스타 창업 육성 교육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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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은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네, 공부도 많이 했는데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냥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좀 살살 좀 다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죠? 네.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험을 본다고 했잖아요. 네. 첫 번째 시간 본 거. 제가 그래서 시험 문제를 준비해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시험 두 분이서 보시고 잘 보실 자신 있으시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시험 보시고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죠? 벌칙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점수 보고 점수 낮으신 분이 노래하기 벌칙 있으니까 열심히 봐주세요. 알겠죠? 네. 시험지 드릴게요. 왜 대답이 이렇게 작으세요? 자신 없으세요? 자, 그럼 두 분이서 요거 지난 시간 거죠? 제가 네. 갖고 있을게요. 그래서 아는 거 꼼꼼히 적어주세요. 잘하실 수 있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다 되면 다 됐다고 손을 들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한껏 기대하고 찾아온 두 번째 시간이 처음부터 시험이라니. 그래도 우리 교육생들 진지하게 문제를 읽어나가 봅니다. 자, 잠시 고민을 하고 꼼꼼히 적어나가는 걸 보니 공부 좀 하셨나 봐요. 일단 동교생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열심히 한 관계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중에 글쎄요, 두 분 다 잘 보실 것 같긴 한데 연애 씨가 보면 수업할 때 미리 예습도 해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연애 씨가 좀 더 점수가 좋지 않을까요? 예상 점수요? 글쎄요, 그래도 뭐 난이도도 보고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 한 7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시험 문제 걷어갈게요. 어떠셨어요? 좀 어려운데요. 몇 개는 좀 못했. 그래도 아는 문제가 많이 네. 나왔죠? 네. 네, 별로 어렵지 않았죠? 조금 어려워. 제가 이따 한번 채점해 볼게요. 몇 점 나올 것 같으세요? 한 최소한 60점? 60점? 네. 노래하셔야 되겠네, 오늘. 자, 시험 결과는 잠시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교육 내용을 알아볼까요? 장애인 바리스타 창업 육성 교육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론 교육으로 커피의 주요 생산국과 종류, 재배 방법과 열매, 그리고 정제와 분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커피 한 잔의 커피가 완성되기까지가 큰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커피의 주요 생산국에서 지도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지도를 보시면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이 25도 그 구간이 여기 쓰여 있거든요. 네. 남북이 25도가 커피가 생산되는 그 구간이에요. 거기 보시면 어떤 나라들이 있죠? 우리 처음에 첫 시간에 커피의 유래에서 네. 칼디 소년 배웠죠? 기억나세요? 네. 거기가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에티오피아. 그죠?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원산지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에티오피아도 있고 그리고 케냐, 탄자니아 이렇게 있고 에티오피아 위쪽에 보면 어떤 나라가 있냐면 예멘이란 나라가 있어요. 예멘. 네, 예멘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원산지고 그리고 예멘은
커피가 처음 상업적으로 거래된 곳이 바로 예멘이에요. 그래서 예멘 모카 항구 혹시 들어보셨어요? 목화향도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봐요? 근데 그 지난 시간에 오마르의 전설 내용을 보면 예멘 모카 항구 근처로 그 승려가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 항구가 바로 커피가 처음 상업적으로 거래가 된 곳이에요. 커피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이 25도 지역에서 생산되는데요. 커피의 원산지인 에티오피아를 시작으로 케냐와 탄자니아, 그리고 커피가 처음 상업적으로 거래됐던 예멘이 있고요. 이 밖에도 자메이카,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브라질, 하와이 등에서 맛있는 커피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예멘의 모카 커피, 하와이의 코나 커피,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이 세계 3대 커피로 꼽힌다고 하니 꼭 기억하세요. 커피의 종류라고 나와 있어요. 네, 좀 네, 커피는 크게 아라비카 종하고 로부스타 종하고 리베리카 종이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리베리카. 네, 리베리카 종은 거의 뭐 생산이 잘 안 되고요. 아라비카 종하고 로부스타 종이 생산이 많이 돼요. 아라비카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라비카 커피는 그 병커피로 유명하니까. 요즘에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네, 아라비카 아라비카, 100, 뭐 이런 거, F. 그죠? 그 로부스타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맥스 모카 커피 뭐 그런 거예요. 인스턴트 커피?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로부스타 종이고, 한번 보세요. 잘 보이세요? 생김새가 손에 놔드릴게요. 생김새를 한번. 돌멩이처럼 단단한. 네. 어때요? 모양이 동글동글하죠? 네, 동글동글하고 초록색.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과테말라 커피인데 아라비카 종 커피예요. 아까 로부스타랑 비교했을 때 느낌이 어떻게 이거는 달라요? 약간 좀 크다. 그죠? 네. 좀 납작하고 길쭉하고 네. 그러네요. 네. 로부스타랑 아라비카 종이랑 확실히 콩의 모양이 다르죠? 네. 여기 넣어주세요. 그래서 아라비카 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셨다시피 좀 길고 타원형으로 생겼고, 로부스타는 동글동글한 약간 조립봉 약간 그죠? 그런 느낌이죠? 네. 약간 보리 같기도 하고 생김새가 네, 그러네요. 네. 아라비카종 커피는 우선 모양이 납작하고 길쭉한 타원형으로 생겼고요. 아로마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이 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병충해에 약해 고도가 높은 곳에서 주로 자라고요. 원두 커피로 마시는 것이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로버스타종. 아라비카에 비하면 향기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구수한 맛이 있고 재배가 쉬워 저지대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주로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비교해서 보니 커피의 종류 잘 기억되시죠? 그러면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하고 차이가 어떤지 아시겠죠? 저희가 이렇게 핸드드립해서 먹는 커피들은 다 아라비카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느꼈던 그런 산뜻한 향이라든지 뭐 꽃향도 나고 달콤한 맛도 나고 이런 것들이 다 아라비카 종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콩을. 이게 그 생두라고 말을 해요. 네, 생두. 네, 생두. 그린빈은 들어보셨어요? 색깔이 녹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린빈이라고 해요. 그린빈. 네, 씨를 뿌려가지고 꽃이 피기까지 한 3, 4년이 걸려요. 꽃이 무슨 색인가요? 흰색이에요. 꽃이 되게 예뻐요. 이 꽃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커피 향이 나는 게 아니라 자스민 향이 되게 많이 자스민. 난대요. 근데 이게 꽃이 피기까지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꽃이 피고 나서 꽃이 지고 나면 거기에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되면 이 열매를 갈라놓은 사진이 있어요. 네, 이 열매를
이 생도 같은 경우는 커피는 커피 열매의 씨앗이에요. 열매를 반 쪼개서 보니까 윤기가 나는 과육질이 있고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 씨가 바로 이 커피거든요. 요게 햇볕에 말려서 좀 검게 된 열매거든요. 네. 한번 보세요. 이게 커피 체리예요.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건조를 해서 좀 까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안에 이걸 가르면 이 사진에서 보듯이 과육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육을 벗겨내면 이 파치먼트라고 작은 껍데기를 싸고 있어요. 이 껍데기를 벗기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두가 나와요. 아, 진짜? 그죠?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약간 그 희끗희끗한 껍데기가 또 있거든요. 그죠? 네. 그게 여기 글에도 나와 있는데 은피, 실버 스킨이라고 해요. 실버 그것까지 벗겨내면 완전한 이런 생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는 열매 안에 씨앗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씨앗. 돼요. 우리는 그 씨앗을 볶아서 검게 원두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생두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어때요? 냄새가. 무슨 냄새 나요? 아무 냄새 안 나고 돌멩이 같은 냄새 나는데. 그죠? 아무 냄새 안 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막 커피 분쇄해서 내려 먹어봤는데 네. 그런 향이 없죠? 네. 그죠? 생두는 이렇게 아무 냄새도 안 나요. 그러니까 풋풋한 풀냄새 이런 게 나요. 그래서 이 생두가 되기까지 그 방법을 정제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제 공정에 따라서 맛도 좀 달라지는데 정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커피를 재배해 생두로 만들기까지의 과정, 정제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방법, 자연 건조 방법인데요. 햇볕에 자연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맨땅이나 건조장에서 건조한다고 합니다. 소규모 정제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품질이 균일하지는 않다고 하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수세식 건조법, 습식법인데요. 물에 씻은 후 껍질을 제거하고 햇볕에 건조하는 반건조 정제법입니다. 아라비카 생산국에서 사용되고 좋은 품질의 원두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 가공법이라고 합니다. 자연 건조 방법은 주로 브라질, 에티오피아, 예멘 등에서 사용되고요. 수세식 건조 방법은 콜롬비아와 케냐, 과테말라 등에서 주로 정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커피 맛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자연 건조식하고 수세식하고 커피 맛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연 건조식에는 제가 브라질 커피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수세식에는 콜롬비아 커피. 지난 시간에 먹어봤던 콜롬비아 네, 우릴라 슈프리모 그 커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내릴 거거든요. 한번 향도 올라오는 향도 맡아보시고 맛도 한번 보실게요. 그 드립한 거 지난 시간에 드립한 거 기억나세요? 살짝 기억나시죠? 오늘도 이거 해보셔야 되니까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했죠? 가운데에서 밖으로 달팽이 모양. 네, 달팽이 모양으로 한번 돌리고 멈추고 달팽이 모양으로 안에서 밖으로 고 멈추고 여기 향 좀 맡아볼까요? 뭔가 톡 쏘는 냄새. 톡 쏘는 냄새요? 두 개 냄새 향이 좀 달라요? 네. 네,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 느낌이 나세요? 어떤 느낌이 나세요? 구별이 잘 안 가요? 어떤 느낌이에요? 두 개 다른 것 같아요? 이쪽이 진하죠. 이쪽이 좀 진해요? 네. 향이? 아, 그래요? 후각이 진짜 좋으신데요? 자, 부풀어 오르는 게 끝나면 안에서 밖으로 다시 안으로 멈추고 안에서 밖으로
다시 밖에서 안으로. 생각나시죠? 네. 네. 요 거품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 안으로. 제가 드립을 할 때 이 거품이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고 했나요? 떨어지면 안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네,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거품이 내려가기 전에 네. 잽싸게 네, 물을 보충해 주면 돼요. 이게 한 스푼에 몇 그램인지 기억나세요? 20g인가? 10g. 10g. 한 네, 스푼에 10g, 10g. 네, 맞아요. 그래서 2스푼이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2잔용을 붓고 있는 거예요. 또 내리니까 향이 막 올라오네요. 그쵸? 자,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볼까요? 얹고 잘 저어서 이거 향 한번 맡아볼까요? 그리고 이거 향 한번 맡아보세요. 그리고 다른 것도 이쪽은 진한 냄새는. 진한 냄새 나요? 자, 이거 먼저 드셔보실까요? 저도 조금 주세요. 씁쓸하면서도 네, 신맛이 나. 그래요. 자, 요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커피 마실 때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우리 다 얘기했었죠? 꼬르륵. 네, 혀 이렇게 굴려가면서. 아무 맛이 안 나고. 아무 맛이 안 이게 나요? 브라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뜨거우니까. 아직은. 네, 아직은 좀 판단하기가 그래요. 커피는 원래 뜨거울 때 맛을 보는 것보다 조금씩 식혀서 맛을 보시는 게 단맛이나 신맛, 쓴맛 이런 게 좀 구분이 더 잘 가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좀 식혀놓고 먹어보니까 브라질 쪽이 조금 더 씁쓸하고 달콤한 좀 그런 느낌이 구수하고 그런 느낌이 들고 콜롬비아 쪽이 좀 산뜻한 신맛이나 좀 산뜻한 달콤한 신맛, 과일 달콤한 맛, 과일 맛. 예, 향이 좀 더 진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부한 아로마 이런 것들이 좀 수세식에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자연 건조식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신맛이 좀 더 있고 과일 향이 좀 더 나고 자연 건조식 같은 경우는 달콤하고 구수하고 그리고 첫 느낌이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커피의 종류와 정제 방법을 알아봤다면 제조 방법에 따른 분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핸드드립을 하기 전에 분쇄를 하잖아요. 커피를 갈잖아요. 커피를 가는 거를 분쇄라고 하는데 추출이 용이하도록 되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콩을 부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두 상태일 때보다 쪼개져 있는 상태가 물에 닿는 표면적이 훨씬 더 넓겠죠. 그래서 분쇄를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어떤 기구 혹은 어떤 류의 커피를 내릴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핸드드립으로 내릴 것인지 아니면 진한 엑기스를 뽑는 에스프레소 기계로 뽑을 것인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분쇄의 크기도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처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입도의 불균형을 억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균일하게 부서져서 물에 닿는 면적이 균일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분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출을 하면서 분쇄를 하지만 추출을 하기 직전에 바로 분쇄를 했잖아요. 저희가 분말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원두 그 자체를 가져다가 추출하기 전에 바로바로 분쇄를 했죠. 그래서 원두 상태일 때보다 그 원두를 쪼개서 표면적이 넓어지면 공기하고 닿는 면적이 훨씬 더 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향도 빨리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추출 직전에 분쇄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분쇄는 굵게 하면 굵게 할수록 맛이 연해지고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진해져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원액을 뽑아야 되니까 아주 가늘게. 그죠. 분말이 작을수록 성분이 더 많이 추출이 되니까 최대한 가늘게 분쇄를 해야 돼요. 분말하고 분말 사이가, 그러니까 굵은 분말하고 굵은 분말 사이가 있고 가는 분말하고 가는 분말 사이가 있어요. 분말하고 물하고 만나는 시간이 가는 쪽이 훨씬 더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성분이 더 많이 추출이 되면서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진해져요. 네, 진해지겠죠? 추출 시간이 빨라지면서 커피의 농도는 연해진다. 네,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볼까요? 가늘면 가늘수록 물하고 분말하고 만나는 면적이 더 넓어지면서 추출 시간이 늦어진다. 네, 느려지면서 농도는 맛이 진한. 네, 맞아요. 추출을 할 때 적당한 분쇄 입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가늘게 하게 되면 내가 추출하려는 성분보다 훨씬 더 과하게 추출이 되니까 맛을 볼 때 아무래도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과추출이라고 해요. 과추출. 네, 과하게 추출됐다라고 해서. 네. 그리고 반대로 너무 굵게 해버리면 물하고 분말하고 만나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면서 내가 뽑으려는 성분조차도 추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출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거를 과소추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과추출, 정상추출, 과소추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정상추출을 기준으로 맛이 그 이상으로 과하게 추출된 게 과추출. 네, 그리고 추출. 네. 그리고 정상 추출을 기준으로 추출 부족이 일어난 거를 과소추출. 자, 분말이 너무 굵어요. 굵으면 굵을수록 물하고 분말하고 닿는 표면적이 적어지면서 추출 시간이 짧아지고 내가 추출하려는 성분보다 훨씬 추출이 덜 되니까 맛이 연해지죠. 네. 그래서 추출 시간하고 분쇄는 비례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분쇄가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추출 시간이 빨라진다. 네. 그리고 가늘면 가늘어질수록 추출 시간이 느려진다. 네.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하게 굵어서 추출 시간이 너무 짧아져 버리면 맛이 연해지는 과소추출이 되는 거고 과하게 가늘어서 추출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과추출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우리 진짜 분쇄를 해서 가는 거하고 굵은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맛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커피 맛에 영향을 주는 게 물의 온도, 추출하는 물의 온도, 그리고 분쇄 굵기, 그쵸? 우리 굵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굵기에 따른 추출 시간, 이렇게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굉장히 진하게 로스팅된 커피가 있어요. 그럼 딱 보기만 해도 쓸 것 같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쓰게 먹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응용해서 먹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온도를 낮춘다. 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분쇄를 해놨어요. 네. 가는 분쇄하고 굵은 분쇄. 가는 분쇄, 굵은 분쇄. 네, 한번 보실까요? 이쪽이 가는 분쇄예요? 네, 맞아요. 네, 보이시죠? 네, 그럼 동열 씨 물 좀 준비해 주세요. 해서 동열 씨하고 저하고 이걸 각자 내려볼 거예요. 동열 씨가 굵은 분쇄, 그리고 제가 가는 분쇄를 한번 내려볼 테니까 맛이 어떤지도 물론 봐야겠지만 이렇게 추출할 때 물이 떨어지는 속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도는 동일하게 해야 되니까 한 번씩만 식히죠. 너무 높지 않게. 둘이 맛을 비교해 봐야 되니까 비슷한 온도로 하고 처음에 뭐 하죠? 우리 뜸들이기 하죠? 안에서 밖으로 꾹 멈추고. 자, 지금 떨어져요. 자,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여기 두 분 맡아보세요. 탁 쏘는 냄새. 요것도 한번 맡아보세요. 두 개 좀 차이가 좀 나요? 살짝.
살짝 나요? 안에서 밖으로 다시 안으로 멈추고 자 떨어지는 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쪽이 빠르고 이쪽은 좀 느려. 네, 그러네요. 비슷하게 물을 주고 있는데 떨어지는 양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네. 커피가 맛있게 내려오는 동안 공부했던 분쇄 굵기에 따른 차이점을 다시 살펴볼 텐데요. 커피를 굵게 분쇄하면 커피물이 내려가는 시간이 짧아 맛이 연하고요. 가는 분말은 물이 커피에 멈추는 시간이 길어 진한 커피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분쇄 방법으로도 커피의 맛과 향을 조절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맛을 한번 볼 거예요. 제가 요거부터 따라 드릴게요. 분쇄 굵기를 달리해 내린 커피. 공부했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맛을 한번 볼까요? 연애 씨, 맛이 어때요? 지금 이 맛을 기억하고 잘 모르겠으면 조금 식었을 때 먹어봐도 돼요. 그리고 자, 이것도 먹어볼까요? 이쪽이 좀 맛이 진하고. 네, 두 번째 먹어본 게 네. 네, 첫 번째 이쪽은 거 연하고. 맛이 확실히 좀 차이가 네. 나시죠? 어떠세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잔은 분쇄 굵기가 굵었던 첫 번째 잔은 말씀하신 대로 추출 시간이 빨라지면서 맛이 좀 연해지고 네. 그리고 가늘었던 거는 추출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쵸 맛이 진해지고 확실히 먹어보니까 차이를 느끼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적당한 분쇄 굵기를 잘 모르실 때는 이렇게 가늘게도 한번 해보시고 굵게도 한번 해보시면 적당한 굵기를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물의 온도에 따라서 맛을 한번 볼 거예요. 이번에도 동열 씨랑 저랑 온도를 다르게 해서 한번 내려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한번 온도에 따른 걸로 한번 맛 볼게요. 이번에 쓸 커피는 뭐죠?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네, 커피 원산지인 에디오피아의 예가체프라는 커피를 한 맛을 볼 거예요. 예가체프는 에디오피아의 한 지역 이름이거든요. 이 커피는 또 어떤 맛이 있는지 한번 보면서 또 온도 차가 있을 때 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 거예요. 예가체프는 참고로 신맛이 좀 많은 커피거든요. 과일향이 되게 풍부해서 향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상큼한 향이 많이 나요. 그런 커피를 가지고 온도 차이를 뒀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온도를 높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열 씨가 온도를 좀 낮출까요? 몇 도예요? 84도요. 84도요. 네. 91도. 동열 씨가 84도로 하고 저는 91도로 했어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해진다. 진해진다. 맞는지 한번 진해진다. 볼까요? 네. 아, 이 커피는 아까 분쇄했을 때 향기를 맡아봤잖아요. 네. 제가 막 솔나무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되게 산뜻한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과일 신맛이, 신 냄새가 느끼면서 네네. 과일 향이 나는 것 같아. 달콤한 과일.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과일은 이름이 생각이. 뭔가 딱히 무슨 과일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상큼한 그런 네. 느낌? 한번 저어서 향 한번 맡아볼게요. 진짜 좀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지금 요거는 몇 도였죠? 84. 네, 84도. 84도로 내린 거 한번 맛을 볼게요. 그리고 하나는 몇 도였죠? 자, 일단 맛을 볼게요. 요거 91도 한번 맛볼까요? 84도에 내렸던 커피는 맛이 좀 더 연한 거. 연한 것 같아요. 연애 씨는 어때요? 이쪽은 신맛이 진하죠.
더 진하죠? 예. 전체적으로 농도가 좀 더 진하게 내려왔던 쪽이 온도가 높은 쪽이었어요. 확실히 느낌이 네, 나세요? 네.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커피. 커피를 내리는 물의 온도도 맛을 좌우할 수 있는데요. 높은 온도로 커피를 내리면 맛이 진하고 바디감이 무겁고요. 온도가 낮으면 맛이 연하고 가볍게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제 커피의 맛,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겠죠? 지금 분쇄에 따른 맛 비교를 해봤고 온도에 따른 맛 비교를 해봤는데 각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습득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동일하게 요거 칼리타 드립 한번 뭐 연습 혹시 해보셨어요? 아직 연습 안 하면 그때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근데 한번 지난 처음이니까. 그죠? 지난 시간에 비해서 얼마큼 늘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실습을 할 건데 어떤 커피로 할까요? 저는 진한 맛. 그러니까 신맛이 안 느껴져요. 신맛이 안 느껴지는. 그러면 약간 구수하고 씁쓸한 네. 브라질 커피를 한번 내려볼까요? 좋아요? 네. 네.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저도 브라질. 아, 브라질요? 그럴까요? 그럼 브라질 커피로 한번 우리 실습해 볼게요. 지금부터는 실습 시간. 오늘 배운 커피 재배지와 종류, 분쇄 방법과 물의 온도 등을 맞춰서 나만의 커피를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두 분이 고르신 커피가 뭐였죠? 브라질 커피. 브라질 카페 비뇨란 커피 고르셨잖아요. 카페 비뇨. 네. 두 분 다 똑같은 거 고르셨어요. 한번 내려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네. 지금 동열 씨하고 제가 계속 했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라고 믿고, 요거 머그컵에 옮겨놓고 물을 적당한 온도로 좀 식힐까요? 한 번 정도 식힐까요? 동열 씨가 도와주세요. 네. 자, 이거 실습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비뇨라는 뜻이 포르투갈어로 와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커피에서 와인의 향미가 난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리시면서 향도 맡으면서 정말 그 비뇨의 향이 나는지 한번 맡아보는 거예요. 지금 분쇄된 거, 분말 이렇게 직접 가져가서 한번 코로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향 맡고 이렇게 분쇄됐을 때 맡는 향을 드라이 아로마라고 하거든요. 드라이 아로마. 네, 분쇄했을 때 향을 한번 체크하고 아로마를 체크하고 그리고 젖었을 때 웻 아로마를 체크를 하시면서 맛있게 내려주세요. 거꾸로 원을 그리시면서 연습 전혀 안 해오신 거예요? 멈췄다가 네, 이렇게 향도 맡으시고 탁 쏘는 냄새. 톡 쏘는 냄새가 나요? 네. 드립을 하실 때는 연애 씨, 네. 같이 들으셔야겠지만 드립을 하실 때는 분말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물을 살포시 얻는다라는 느낌으로 얻는다. 하셔야 돼요. 지금 두 분 너무 부으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붓게 되면 성분이 제대로 수출이 안 돼서 연해질 수가 있어요. 연해.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해볼까요? 다시 안으로. 그래서 안으로. 네. 이렇게 핸드 드립을 하면 우리 똑같은 그 커피로 똑같은 분쇄 굵기로 똑같은 분말량으로 비슷한 온도로 하잖아요. 그래도 맛이 달라요. 여기서 성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차분한 사람인지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성격 급하시죠? 자, 또 해볼까요? 네. 여기서부터. 다시 안으로.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하실 때 물줄기가 페이퍼에 직접 닿아야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왜 그랬죠? 종이 맛이 난다고.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까지 내릴 한 잔 정도 내렸네요. 하얀색. 여기까지, 여기. 처음보다 물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 봐서 여기다 옮겨주세요. 그쵸? 자, 한번 본인 커피 마셔보시고. 원하는 맛이 추출됐어요?
진하면서도 네. 약간 연한 맛. 진하면서도 약간 좀 그 되게 심오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어떠세요? 연애 씨 커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자, 우리 커피 맛 표현 배웠잖아요. 달콤한 맛도 나고, 뭐, 쓴맛도 좀 나고, 바디감은 좀 어떻고, 뭐 이런 거 한번 표현해볼까요? 교육생들의 커피 전격 비교. 차분하게 커피를 내렸던 연혜 씨는 커피의 맛이 진하게 나는데요. 반면 태환 씨, 급하게 물을 부어내더니 조금 연한 맛이 나요. 커피는 여유롭게 즐겨야 한다는 것, 맛으로 느끼셨죠? 자, 오늘 이렇게 핸드드립 두 번째 시간 해보니까 어떠세요? 재밌고 좋아요. 재밌고 좋아요? 네. 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세요? 비록 어렵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좀 어렵긴 한데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공부 좀 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처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시험 봤잖아요. 네. 제가 시험 아까 쉴 때 그 채점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좀 발표해야 되는데 아까 벌칙 기억나시죠? 안 나는데. 기억나실걸요? 몰라요. 봤는데 너무 한 끗 차이로 너무 두 분 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너무 쉬운 문제를 틀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요. 아까운데 자, 오늘의 우승자는 두구두구두구. 60대 70으로 연혜 씨가 졌어요. 어디 노래 괜찮으시겠어요? 안 괜찮은데.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시험에 져서 좀 분하긴 하지만 다음에는 꼭 시험에 이겨서 동기생한테 노래를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비해서 두 번째 시간이 사실 좀 이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고 좀 아무래도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실 제가 질문을 했을 때도 반대로 대답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살짝 고비는 있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잘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끝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즐거운 수업 시간이 끝나버렸네요. 그럼 오늘의 수업을 다시 살펴보며 아쉬움을 씻어볼까요? 우리 교육생들을 긴장하게 했던 시험으로 시작한 수업. 오늘은 커피 주요 생산국과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적도 부근에서 생산되는 커피, 아로마가 풍부해 원두 커피로 마시기 좋은 아라비카 종과 구수한 맛으로 인스턴트 커피의 재료가 되는 로부스타 종이 주를 이룹니다. 커피는 꽃이 떨어지고 난 열매의 씨앗을 정제한 생두로 만드는데요. 분쇄에 따른 맛의 차이도 알아봤죠. 굵게 분쇄된 커피는 물이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 맛이 연하고 가는 분쇄는 물을 충분히 잡아두어 진한 커피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재배지와 종류, 정제와 분쇄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맛과 향기, 다양한 커피를 즐기실 수 있겠죠? 오늘 시간 마무리한 거를 한 주간 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음 시간에 또 시험 볼 거예요. 시험 보고 다음 시간에는 로스팅 공부하면서 직접 콩도 볶는 거 해볼 거거든요. 다들 준비 잘 해오세요. 공부 열심히 해오시고. 자, 그럼 우리 연혜 씨 박수 한번 칠까요? 자, 노래. 둘이 되어버린 날이 준 것 같은 너의 모습을 날 때보다 난 외로워져 둘이 가서 감사합니다. 자, 바리스타 창업 육성 교육 두 번째 시간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 많이 해오세요. 네, 다음 주에는 이기세요. 다음 시간에는 로스팅을 공부하고 생두를 볶아 커피로 만드는 방법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행복 드립 카페.